113회 전산세무 1급 실무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를 정우전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2025년도이다. 자, 문제 1번 전표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4일 날 제품을 판매하고 아래에 생계하서를 발급하였다.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우전자로 들어가 주시고, 자, 우선은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월 4일자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을 판매하고 생계해서 발행했으니까 매출의 과세. 자, 품목은 전자부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금액은 3천만 원. 자, 거래처는 상곡전자에 팔았죠. 자, 그리고 전자생계한서니까 1번 넣어주시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2,3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보통 예금.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11일 대박식당에서 공장 생산부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며칠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자, 날짜는 10월 11일. 자, 공장 생산부 직원들의 회식과 관련해서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니까 매입의 현가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매입의 현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키워드는 뭐 적당하게 뭐 회식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그리고 대박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으로 하시면 더 좀 빨리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 생산부 직원들에 대한 거니까 500번대로.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11월 3일 제2공장 건설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액면 금액으로 지방채권을 매입하고 자, 28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근데 지방채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이 채권의 공정가치가 265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15만 원을 지금 손실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15만 원은 비용이 아니라 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5만 원 손해 본 거를 토지의 원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날짜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야 되니까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가 며칠이죠, 여러분 보니까 자, 11월 3일입니다. 자, 차변에 자, 토지 자, 15만 원 손해 본 거를 토지의 원가로 집어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 단기 매매증권의 시가가 공정가치가 265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대변에 자, 현금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네요. 그죠?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2월 3일 주식회사 가나에 대한 외상매출금 2,200만 원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자, 24년도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이게 24년이 아니라 25년이 맞는데요. 연도가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25년으로 꼭 기재해서 연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 올해 25년도 12월 3일 날 지금 대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올해 12월 3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 12월이면은 이제 올해 25년도 2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거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대손세액공제를 포함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는 건데 충당금이 지금 900만 원이 있대요. 지금 대손이 2,200이 났고 이 중에 200만 원은 올해 2기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럼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날짜는 며칠이죠, 여러분? 12월 3일 날 대손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가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금액은 2,200입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그럼 차변에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사용하는 거죠. 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충당금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충당금 잔액이 900이 있으니까 900을 먼저 상계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걸 대손 삼각비로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자, 그럼 대손 삼각비는 1,300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2,200 중에 200은 대손 세액공제를 받는 거니까 200을 제외한 1,100만 원만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시고 200만 원은 납부해야 될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줄이는 거죠. 대손 세액공제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줄인다는 거. 자,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입니다. 문제 2번이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자, 1번에 문제 2번에 1번에 이익이 예정신고 기한 2기 예정신고면 7, 8, 9월 달이니까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서 25년도 11월 4일에 여러분 기한 후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신고라는 거는 세금을 적게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더 추가로 내는 거예요. 또는 과다환급을 받았거나 그래서 세금을 더 추가로 내는 게 수정 신고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경정 청구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고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에 신고를 안 한 다음에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이번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의해서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 처리는 할 필요가 없지만 과세 표준 명세에는 신고 구분만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특이하게. 자, 그러면 매출 자료, 매입 자료가 나와 있고요. 매입 자료는 생계하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이 나와 있고 자, 여기서 딱 눈에 보이는 게 자, 현금영수증 받았는데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은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죠. 이게 만약에 생계하서였다 그러면 매입의 불공이겠지만 이거는 현금영수증이니까 이렇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는 아예 신고서에 반영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하는 사항이죠. 이게 생계하서였으면 매입의 불공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표에 반영해서 매입세액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과 생계하서에 동시에 눕겠지만 지금 이거는 현금영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서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생계하서 발급 및 전송은 정상적으로 또 이루어졌고 자, 가산세는 부당 신고가 아니래요. 일반 무신고래요. 미납일수는 10일로 가정한다. 자, 영세후 첨부서류는 기한 후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가면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부가가치 메뉴에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우선은. 자, 기간이 문제 보시면 2기 예정이죠. 그럼 2기 예정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자, 여기 과세 표준 명세를 클릭해 주시면 자, 예정 신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체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4번에 기한 후 신고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 이해될까요? 요거를 체크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렇죠? 요것만 체크하라고 했던 거였었죠? 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가세표준 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해라. 다른 걸 할 필요 없죠. 신고 구분만 하라고 했으니까, 뭐 신고 연월이나 이런 거는 채점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는 요걸 바꿔놨어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라고 한 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쭉 우리가 하던 대로 입력하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품 과세매출 5억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세금계산서 쪽에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 발행분 매출액은 신용카드 쪽에, 자, 1000만원과 1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해외 직수출한 거는 여러분 매출의 수출이니까, 그렇죠. 영세의 기타에 2억 5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매입자료입니다. 자, 우리 매입자료 생계환서 매입분 일반 매입이 3억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매입에다가 3억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이해되죠, 여러분? 자, 고정자산 아니라고 돼 있고요. 접대를 위한 매입이 500이 있어요. 생계환서 받았고. 그럼 이것도 일반 매입에 들어갔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라 했었죠. 그러면 3억 500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3,050만 원인가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바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우측에 50번 란에다가 얼마 입력하시면 돼요? 500. 이해될까요? 세액 50. 자, 이렇게 해서 동시에 500과 500, 여기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 생계와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공제가 된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비품 매입한 게 1억 원이 있네요. 고정자산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에다가 1억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000만원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매입이 있는데, 이건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우측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에 이제 들어가야 될 금액인데, 일반 매입 700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700에 70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고정자산 매입은 없고요. 그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현금영수증 받은 거는 아예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세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기한후 신고니까 결국에 1,030만 원을 제때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신고 불성 시 무신고 일반에 대한 신고 불성 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눌러서 무신고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에다가 신고를 한 다음에 세금을 적게 낸 게 아니라 아예 신고를 기한 후 신고하는 거니까 무신고 일반에다가 부당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소납부세액 1,03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10%, 자, 1,030만 원에 10% 하게 되면 10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주의사항은 무신고했을 때 요 납부하지 않은 요 1,030만 원에 대해서, 자, 무신고하게 되면 무신고한 세액에 20%의 가산세를 물립니다. 무신고했을 때는. 자, 우리가 일반 과소신고하게 되면 10%입니다. 그렇죠? 여기 작성 방법을 켜서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 무신고했을 때는 무신고한 그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매기고요. 다만 1개월 내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신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수정 신고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는 71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신고를 처음에 했고, 그리고 내가 수정 신고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 금액의
10%고 1개월 내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90%를 깎아주는데 지금은 신고를 아예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셉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이 세액의 20%인데 1개월 내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50%를 깎아주기 때문에 이 1030만 원에 곱하기 1030만 원에 곱하기 20%에 곱하기 50%를 하게 되면 10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헷갈립니다. 자, 신고를 한 다음에 만약에 수정 신고를 했었더라면 이쪽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때는 10%에 1개월 내에 신고. 왜냐하면 1개월 내죠. 10월 25일인데 11월 4일날 했으니까 한 달 내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90%를 감면해 주는 거지만 지금 신고를 아예 무신고한 거기 때문에 20%에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무신고했을 때는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 자,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납부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납부도 안 했을 거니까 자, 1030만 원에 대해서 납부도 안 했을 거다. 자, 그러면 당초 납부 기한이 문제 보시면 2025년도 10월 25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납부하는 게 2025년도 11월 4일이죠. 그럼 이제 10일 계산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미납일수는 10일로 가정한다 했었죠. 그래서 10일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금액에 곱하기 만분의 2.2 곱하기 10일 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신고 기한에 지금 영세후 매출도 누락 신고가 된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2억 5천만 원만큼. 그러면 여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도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것도 이제 좀 헷갈린 게, 자,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2억 5천에 0.5%예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2억 5천에 0.5% 하면 125만 원인데,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신고했다가 한 달 내에 신고하게 되면 50%를 깎아주는 거죠. 똑같이 요 감면하고 똑같이 가면 돼요. 그럼 여기 50%니까 곱하기 62만 5천 원만 50% 하면 62만 5천 원만 가산세를 내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요 가산세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또 문제를 연습을 풀면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자, 좀 어렵겠지만 암기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제가 저랑 같이 지금 외우는 겁니다. 자, 신고를 내가 했어요. 했는데 가서 신고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부당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신고를 했는데 과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납부세액의 10%에 한 달 내에 신고하면 90%를 깎아주고요. 그리고 3개월 내에 신고하면 75%를 깎아줍니다. 근데 우린 지금 신고를 무신고했기 때문에 무신고했을 때는 20%를 가산세로 내는데 납부세액에 그런데 1개월 내에 신고하면 5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 50% 감면은 영세월 매출 누락된 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50% 감면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는 부분이고 가산세 부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걸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총 4건이 나와 있는데 자, 4월 2일 겁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에서 지금 구입을 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자, 접대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이거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인 거 맞죠? 그러면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입력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매입의 카가와 매입의 현가를 불러오는 거예요. 매입의 카가와 현가라는 것은 어,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분을 말하는 거죠. 공제가 안 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받았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5월 3일 날 손칼국수 33,000원 직원 회식한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33,000원이고 음식점인데, 그쵸? 자, 근데, 어, 지금 생계하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래요. 그럼 생계하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한테 매입한 것도 이제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간이가세자는 생계하서 발급을 못하게 해놨었어요. 예전에는. 그때는 그래서 간이가세자한테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의 규모를 1억 400만 원으로 올린 다음에 생계하서 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다만 이제 신규 간이가세자나 4,800만 원 미만의 개인 간이가세자는 그때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니까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구매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한테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영수증 발급 대상이니까. 그런데 4,800이 넘는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라 하더라도 생계와서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6월 18일 날 삼성전자 220만 원 이거는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220만 원에 대해서는 생계하서를 받았대요, 이미. 그럼 이건 매입의 과세로 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카드로 중복해서 또 해주진 않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잘 읽어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매입의 과세로 해서 분개를 할 때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거래처 코드를 거는 것이지 매입의 과세를 입력하고 또 매입의 카드로 중복해서 공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속버스. 자, 시외 고속버스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여객 운송과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네 건 중에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매입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33,000원 밖에. 그죠? 이게 문제가 또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여러분? 자, 기간은 4, 5, 6월 달인가요, 여러분? 자, 문제 보시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에서 6월이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이 중에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셔야 되는데 손칼국수 것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5월 3일입니다. 자, 그리고 구분은 자, 사업용 카드 결제분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지금 현금 영수증 받은 거네요. 그죠? 문제 보시면은 현금 영수증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현금 영수증으로 구분해 주시고 F2번 눌러서 손칼국수 구분해 주시고 카드 번호는 없겠죠. 자, 금액은 3만 원과 3천 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거 잘 입력하고 저장하고 닫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3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에서 12월에 수출 시점 명세서랑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출원표 입력을 생략하라고 되어 있고요. 홈택스에서 조회한 수출 시점 명세서 관련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회한 구매 확인서 및 전자세 관련된 거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내역과 관련된 영세서 생계환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서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수출 시점 명세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기간이 10월에서 12월입니다. 10월에서 12월로 들어가시고 자, 수출 신고 번호 7123 456 456 그 다음에 789 그리고 001 대문자로 X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올해 2025년도 10월 20일, 통화코드는 미국이라고 조회하시면 되겠죠. 자, 환율은 여러분 1,300원 나와 있는 거대로
뭐 미리 환가하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 환율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외화 금액은 2만 달러입니다. 자, 2,600만 원. 자, 거래처명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시면 되겠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닫고요. 다 입력하셨으면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요거 지금 그 기출문제집 구입해서 들으시는 경우에 해답지에 그 선적일자가 25년도 10월 20일인데 24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로 좀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로 들어가시고요. 자, 기간은 2기 확정이니까요. 10월에서 12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10월에서 12월로 들어가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서류 구분이 구매 확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 눌러주시고, 자, 서류 번호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대문자로 PKT 2024 12 11 888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급일은 2025년도 12월 10일 이렇게 여러분 25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품목은 생계하서에 보시면 가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명은 F2번 눌러서 어, 인생테크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생테크. 자, 금액은 영세어 생계하서에 보시면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패턴은 또 전산 세무 2급에서도 가끔 간헐적으로 이렇게 언급도 되기도 합니다. 근래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